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도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얼굴 중에서도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떤 성격을 가졌을지는 쉽게 알 수 없지만 힌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첫인상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3초 정도의 짧은 순간에 상대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그 사람의 분위기, 말투, 자세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뿜어내는 힌트를 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이목구비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어느 곳을 쳐다보나요? 설마 정수리부터 확인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눈과 눈빛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의 정중앙에서 우뚝 솟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코의 역할도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는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신체기관이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첫인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코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모양에 따라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코는 그 생김새가 다양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코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따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평소 본인의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나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코입니다. 낮은 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의 높이 자체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가 낮으면 얼굴을 옆에서 보았을 때 평평한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얼굴의 입체감이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낮은 코는 콧등만 낮은 경우와 콧등과 코끝의 길이가 낮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콧등만 낮다면 콧등을 올려주는 시술만 하면 되고, 콧등과 코끝이 같이 낮다면 같이 교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코입니다. 코가 주먹을 쥔 것처럼 둥글게 생겼다고 하여 주먹코라고도 불리는데, 복코는 코끝이 둥글고 뭉툭하게 생긴 코를 말합니다. 복코는 콧볼의 면적이 넓은 경우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코의 크기가 커 보이게 됩니다. 복코를 가지고 있으면 코끝이 과장되어 보이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이때 복코의 원인이 코끝의 연골의 문제인지 지방 조직이 많은지에 따라 치료는 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짧은 코입니다. 두 콧구멍 사이를 비주라고 하는데, 얼굴을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비주와 윗입술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에서 95도 정도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를 상안면부,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를 중안면부, 코끝에서부터 턱까지를 하안면부라고 하는데, 이때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의 비율이 1대 1대 1 정도가 되면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와 윗입술이 이루는 각도가 110도 이상이거나 코의 길이가 3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코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짧은 코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코끝이 들려 있어서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면 들창코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긴 코입니다. 화살코는 코끝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코를 말합니다. 화살코나 긴 코를 가지고 있다면 얼굴이 길어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웃을 때 더 아래로 처져 보이면서 인중이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부리코입니다. 매부리코란 콧등이 튀어나온 코의 모양을 말하며 마치 매의 부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매부리코라고 부릅니다.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왠지 모르게 한 고집할 것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매부리코의 원인은 코뼈와 코의 연골이 모두 정상 이상으로 성장한 것이 원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코 내부의 구조적 이상으로 코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부리코를 가지신 분들은 콧등이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코끝도 함께 처진 경우가 많아서 같이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휘어진 코입니다. 휘어진 코는 말 그대로 코가 얼굴의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코가 휘어져 있다면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면서 얼굴 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휘어진 코의 교정은 단순한 모양만을 봐서는 안 되며 코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교정을 해 주어야 하며 비중격도 함께 휘어져 있다면 비중격 교정술을 함께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크게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필러와 실이 있습니다. 필러는 낮은 코를 교정하고 싶으나 수술이 무섭거나 내 코가 높아졌을 때 어떤 인상일지 수술 전 고민 중인 분들이 받으시게 됩니다. 짧은 시간으로 원하는 코 모양을 얻을 수 있으며 시술 시 큰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 모양이 굵어지거나 필러가 흡수되면서 장기간 모양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녹인 뒤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의 경우에는 돌기가 있는 실을 삽입하여 조직을 위로 당겨서 높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콧대를 올리고 코끝을 올려서 개선시키는 방법이며 이는 필러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이나 자가 진피 등을 이용하여 콧대를 높여줄 수 있으며 코끝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가연골, 기증연골 등을 이용하여 코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매부리가 있는 경우나 코가 휘어져 있는 경우, 코가 넓어 보이는 경우에는 절골술을 이용하여 뼈를 잘라서 교정을 해줄 수 있으며 코의 연골, 지방 부위를 제거하여 코끝을 날렵하게 만들어주는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을 이용하여 코를 수술적 방법으로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외모에 있어서 코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인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얼굴형과 눈의 모양이 같아도 코의 모양에 따라 얼굴의 이미지와 생김새가 달라지고 전체적인 느낌과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가 높고 예쁜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의 코의 뼈, 연골의 모양에 따라 수술 후 모양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같은 코의 모양이 나오더라도 본인의 얼굴형이나 다른 부분과의 부조화로 연예인과는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어 무조건 연예인의 코 모양으로 수술 방법을 잡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전 얼굴의 비율과 크기, 현재 코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이상적인 코 라인을 디자인하고 개인마다 다른 코의 골격 구조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한계점과 변할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하게 환자분과 상의한 뒤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내 코 모양은 이러한 점이 고민인데 필러를 해야 할지 실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부터 코 모양별로 어떻게 수술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콧등은 실리콘 같은 인공 보형물이나 자가 진피나 늑연물 같은 자가 재료를 이용하여 높여줄 수 있습니다. 코끝이 낮은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 연골 등을 통하여 비주를 강화시켜준 뒤 코끝에 이식하여 코끝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코의 시작은 눈을 떴을 때 속눈썹이 있는 부위부터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단순히 코를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마부터 입술, 턱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얼굴과 조화를 이루거나 더욱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복코의 교정 수술은 코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으로 코끝의 연골과 지방 조직을 제거하여 코끝의 전체적인 볼륨을 줄여주게 됩니다. 넓게 퍼져 있는 연골을 모아주되 코끝이 찝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본인의 콧볼이 넓다면 콧볼 축소를 같이 해야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코의 교정 수술 방법은 자가 연골을 이용하여 코끝을 충분히 연장시킨 후에 미간부터 코끝까지 이루는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코끝에 사용하는 자가연골은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비중격 연골의 크기가 작거나 짧아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면 자가늑연골이나 기즉연골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창코의 경우에는 코끝 연장 후 콧구멍 모양을 더욱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귀연골 복합 이식술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코, 긴 코의 교정 수술은 코 기둥에 비주연골 절제를 통해서 콧날개 연골을 교정한 뒤에 비중격 연골 앞부분을 제거합니다. 그 후 비중격 연골을 이용하여 코의 기둥이 되는 지지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매부리 코의 수술 방법은 매부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매부리가 작은 경우에는 매부리를 갈아내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사포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갈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매부리가 조금 큰 경우에는 매부리의 뼈 부위와 연골 부분을 모두 잘라내게 됩니다. 매부리가 많이 큰 경우에는 매부리를 잘라내고 나서 잘려나간 면이 넓게 남아있게 되므로 절골을 통해서 코뼈 부분을 모아주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코뼈를 모아줌으로써 매부리가 잘려나간 면을 좁혀줄 수 있으며, 매부리를 제거한 후 콧등이 낮다면 실리콘 등 이식물을 통해 잘려나간 면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의 모양과는 별개로 콧볼을 축소하거나 코가 휘어져서 호흡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휘면서 한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좁아지게 되는 현상을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합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면 비염과 축농증을 동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작은 두통, 후각의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코감기와 비슷하게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거나 심한 코골이 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휘어진 비중격 연골과 뼈를 제거한 뒤에 잉여 비중격 연골을 펴서 모양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게 됩니다. 위와 같이 코의 모양에 따라 수술적인 방법은 다양하지만 수술 마취 방법이나 수술 시간, 회복 기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끝은 높고 콧대만 낮은 경우에는 비개방성 접근 방법으로 코 안쪽에 콧구멍 안쪽 절개를 이용하여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수술적 교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마취는 기본적으로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환자와 충분한 상의 후에 수술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 수술의 회복 기간은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급성 붓기는 24시간에서 48시간 후가 가장 심하며 1에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소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은 회복이 됩니다. 수술한 티가 나지 않으려면 1달 이상 지나야 하며, 잠붓기까지 모두 빠지는 데에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술 시 절골술을 같이 시행하거나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라면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되며, 환자의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가는 편입니다. 조금 더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 당일부터 수술 후 2일까지는 냉찜질을 통해서 주변 혈관들이 수축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그 후에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찜질팩이 직접 코에 닿지 않게 코 주변을 찜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로 1달 이상 금연 금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코 수술을 하기 쉬운 케이스는 코끝이 높고 콧대만 낮은 경우에는 콧대에 부피감만 더해주면 해결되기 때문에 수술이 쉽습니다. 코 모양은 기본적으로 예쁘나 매부리만 살짝 있는 경우는 매부리만 다듬어주면 되기 때문에 좋고요. 피부가 두껍지 않고 잘 늘어나는 경우는
구조물만 잘 세워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는 코가 낮고 피부가 질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조물 자체를 올려주기는 쉽지만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아서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을 받은 후 구축이 와서 구축코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은 복코는 수술하기가 어려운데요. 코의 크기도 줄이고 피부의 양도 줄여야 하는데 코끝을 넓은 걸 좁히게 되면 코의 높이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미 코가 너무 크다면 이쁜 모양의 코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코 수술 후에는 3에서 4일 정도는 상체를 높여서 머리를 신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숙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것은 좋지 않고 한 달 정도는 옆으로 눕거나 엎드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민해진 코를 세게 푸는 것도 안 하시는 것이 좋고 각종 코팩이나 각질 제거 등은 한 달 정도 하시면 안 되며 수술 전후 한 달은 금주 금연하셔야 합니다. 코 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 중 수술 시 삽입한 보형물이 튀어나오거나 비치는 경우, 구형 구축으로 인해 코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밖에도 보형물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움직이거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로 인해 콧대가 휘어 보이거나 코끝 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 보형물보다는 비중격 연골, 늑연골과 같은 자가연골, 기증연골, 이종연골 등 연골을 이용해 이식하는 수술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화된 수술 방법도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유행하는 코 모양을 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보단 자신의 얼굴과의 조화나 얼굴형에 어울리는 알맞은 코의 모양으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축은 대표적인 코 수술 부작용입니다. 구축코라는 것은 코와 관련된 조직이 수축이 되고 위축이 되는 현상입니다. 코의 위쪽은 뼈이고 아래쪽은 연골로 지탱이 되는 구조입니다. 뼈는 다른 뼈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축이 올 때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게 되고, 아래쪽 연골은 말랑말랑한 조직이기 때문에 주로 연골 쪽이 뼛속으로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딸려 올라가니까 코가 들려 보이고 들창 코가 됩니다. 이를 구축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보형물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면 보형물이 이동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의 착용은 되도록 피해 주셔야 합니다. 코 성형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수술 후 한 달 정도의 회복 기간에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절골술로 코 수술을 한 경우라면 2달 이상 지난 후부터 착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장기에는 연골을 포함한 코의 조직이 전반적으로 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를 만져줄 경우 그 압력에 의해 코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고 예쁜 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 부종을 발생시키고 코뼈가 휘거나 코 모양이 비대칭으로 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의 모양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만져주는 것만으로 아이의 콧대를 높이기는 힘듭니다. 이에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코 관리는 모양보다는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휜 코를 가진 성인 중 상당수가 성장기 때 연골의 비대한 성장, 외상으로 인해 골절로 제때 교정하지 않아 코가 휘어진 경우가 많으며, 성장기 때 코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자극하는 것도
휜 코, 비대칭 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쁜 코를 만들고 싶어서 함부로 만졌다가는 오히려 자극을 줘서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 손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코뼈의 골막 밑으로 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코와 연골 주변에 흉 조직이 남게 되고 이 흉 조직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골격이 성장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코 수술을 하는 것은 코 골격의 성장 방해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백인의 경우에는 15세 이후에 크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후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양인은 백인에 비해 다소 성장이 늦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최소 16세, 남성은 최소 17세 이후에 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만 나이니까요. 아무리 빨라도 여성은 고1, 남성은 고2 이후에 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이 시기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후에 코 성형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코로 인한 외모 스트레스가 심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라서 반드시 꼭 수술을 받아야겠다면 여학생은 고1, 남학생은 고2 이후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저만의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코는 항해사이다. 코는 얼굴의 정중앙에서 그 존재감이 톡톡히 느껴지는 친구입니다. 모양에 따라 사람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죠. 우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키를 쥐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항해사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코 수술은 뚫어뻥이다. 화장실 세면대나 변기가 막히면 여간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뚫어뻥으로 막힌 배수관을 뚫으면 물도 시원하게 잘 내려가고 답답했던 속까지 뻥 뚫린 기분이 드는데 코 수술을 하면 막혀있던 코 구멍이 뚫려서 숨도 잘 쉬어지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손님들의 고민과 수술마다 다르겠지만 코 수술 후 뚫린 배수관처럼 일이 술술 잘 풀리셨으면 해서 뚫어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예쁜 코는 사회성 좋은 사람 같다. 예쁘다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단순히 높고 날렵한 코만 예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를 성형할 때 이목구비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점이 잘 사회화된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본인의 자리에서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는 것처럼 주변과 잘 어울릴 때 가장 예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코 모양과 고민별로 시행되는 수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 수술은 미용적인 목적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외상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거나 호흡 중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주시기도 합니다. 상담을 통해 연골 같은 보형물을 사용할지 아니면 실만으로도 빠르게 교정이 가능한지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평소 코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도원 원장이었습니다.